한국의 공공외교는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그리고 기여공공외교가 그것입니다. 특히 외교부는 문화, 지식, 정책공공외교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외교법에 의거해서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중장기 계획, 이것이 이제 기본계획인데요. 그 기본계획이 2023년부터는 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차에서 만들어진 제도, 그것이 새롭게 펼쳐지는 단계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어서의 공공외교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기본계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제도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에 있어서 공공외교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국가 전략과 공공외교가 연관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도화를 얘기할 때 문화공공외교, 지식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를 했는데 지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좀 더 정책공공외교가 강화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여지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적인 것들 있죠. 뭐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공공외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하는 디지털 공공외교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외교의 주체와 대상에 있어서 정부 주도에서 좀 더 민간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초점을 청년, 기업,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를 초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공외교가 1차 기본계획에서 5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제도화 과정이었다면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점차 정책 공공외교가 강화되고 디지털 공공외교가 도입되면서 좀 더 강화되면서 정부보다는 청년, 기업, 재외동포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이렇게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제도화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1차랑 다른 점은 뭘까요? 1차가 좀 더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는 한국 중심이라고 한다면 2차는 좀 더 세계화와 함께하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표, 중점 과제, 세부 계획을 구성했고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정책 공공외교 강화 이걸 통해서 국익을 증진한다. 또는 과학기술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적, 그러니까 민간 부분들을 좀 더 도입하는 그런 공공외교 생태계를 구축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의 공공외교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제도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화는 인력과 예산의 배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한번 볼까요? 정책 공공외교, 특히 전략적 정책 공공외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한반도, 북한과 남한이 대치하고 북한의 계속적인 미사일이라든지 핵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정책 공공외교에 대한 강화가 중시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해서는 물론 많은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중점 협력할 국가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는 지정하겠다. 그러면서 그 대상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국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벌 가치 속에서 우리 국가 이미지가 좀 더 높아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외에 있는 젊은 친구들, 차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과 열린 교류를 통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미래에 한국과 세계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 공공의교의 목표가 좀 더 중장기적이고 또는 우리의 북한과 연결된 정책과 연관됐다면 두 번째 목표는 과학기술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입니다. 지금 과학기술 면에서 한국이 이제 혁신을 많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겠다. 그러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있어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어라든지 한국학, 지식공공의교랑 관련된 것이죠. 이 부분도 지금 한류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전지구적 차원으로 저변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는 지식공공의교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쌍방향의 문화외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것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서 정말 공공외교가 상호적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디지털 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를 구축한다 하는 점입니다. 지금 AI는 굉장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은 혁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태계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공외교에 접목하는 디지털 공공외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공공외교가 사실상 우리 청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거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공공외교를 통해서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그들의 사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재외동포도 같이 행위자로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라고 1차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만은 2차에서는 좀 더 지자체라든지 재외동포, 기업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들을 확대하고 높인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공공외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되는 제도화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정책 공공외교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평화, 인권 이런 글로벌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정책 공공외교. 그런데 수단으로서는 디지털 공공외교를 가지고 또 파트너십으로서 지자체라든지 청년, 재외동포, 기업들과 같은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을 떠나서 좀 더 글로벌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식공공외교의 범주를 확대해서 이제 한국어, 한국학을 기초적인 데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제도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의 공공외교 제도화, 그것은 공공외교가 도입되고 그리고 공공외교법이 2016년 만들어지고 1차 기본계획이 2017년부터 시작되면서 5개년 동안 인프라를 갖추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면
이제 2차 기본 계획부터는 공공외교의 제도화가 좀 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정부를 넘어서 다양한 행위 주체들, 특히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조로, 그리고 기술 측면에 있어서도 디지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로 제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